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저희가 오늘 논현동 여기 가구거리, 특히 학동역 근처에 저희가 나와 있는데요. 가구거리가 원래 가구로만 특화되어 있던 거리였는데 최근에는 브라이트 40 있고, 그다음 그 앞쪽에는 아스턴 개발에서도 개발하려고 했던 부지가 있고, 그런 것처럼 약간 좀 고급 아파트나 고급 주택들로 특화되어 있는 지역으로도 좀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이 지역 자체가 이 가구거리와 고급 주택단지로 같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여기가 이제 논현 1동이고, 논현 1동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이 학동로를 기점으로 방금 전에 말했던 북쪽, 여기 같은 경우는 고급 주택과 이제 뭐 오피스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요 남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영화 비스티 보이즈의 배경이 됐던 그 논현동에 있는 그 유흥업소 거리들이 형성이 돼 있고요. 여기 학동역 자체가 이 논현동의 중앙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학동역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하루에 4만 명, 한 달에 100만 명이나 이용을 하는 굉장히 강남에서 상징적인 좋은 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학동역이 사실 개발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미노티가 들어가 있는 저 코너에 있는 저 오피스텔, 그다음 바로 뒤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도 높게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준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다 높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건물 신축하는데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었고요. 저 뒤에 보면 헤리츠, 예전에 헤리츠가 있었던 저 건물이 지금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이렇게 건물이 아시바가 쳐져 있네요. 1층에 원래 투썸 들어가 있었고 헤리츠 웨딩홀이 있었는데요. 저 헤리츠 같은 경우가 그 2021년에 810억이 한번 거래가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매입했던 회사가 명품 수입 회사였어요. 명품 수입 회사가 최근에는 굉장히 뭐 반란도 그렇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당시에 2020년, 21년에는 명품 수입 회사가 정말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명품 수입 회사가 저 건물을 매입을 했고 2024년도에 915억으로 재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매입한 회사는 HLB라고 해서 제약회사에서 매입을 했고요. 원래 웨딩홀이었던 저 건물을 이제 저렇게 이제 오피스로 사용하려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피스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가구에 특화되어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저 미노티 뒤쪽에 있는 도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거나 인테리어를 할 때 타일들이 있는데 그 타일을 수입하거나 만드는 업체들이, 판매하는 업체들이 저쪽에 있고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거리에 건물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타일 회사에서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학동역 같은 경우는 이 대로변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랑 준주거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평당 2억 이상을 넘어간 게 이미 지났고요. 3종 같은 경우도 평당 2억 선에 많이 호가들이 나와 있고, 그 선에서 거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대로변에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유명한 스타 강사인 현우진 님께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고, 또 최근에는 저 이면도로 안쪽에 그 우리의 최고의 유명 MC 유재석 씨께서 또 매입을 하셔가지고 저쪽에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팁을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 우체국 건물 위에 보면 저기도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강남에서 가장 그래도 오피스텔 임대료가 낮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기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률이 굉장히 세다고 들었는데, 우체국에서도 저렇게 개발해가지고 오피스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건너편에 보면 건축 자재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건물인데, 저 뒤에는 이제 건축 자재들이 모여있는 곳들입니다. 이쪽 지역 자체가 또 신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들이 많아요. 이 옆에 보면 원타워 같은 경우도 신축을 저렇게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도 원래 KFC가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 전체 명도가 되고, 건물 문이라고 보니까 매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건물을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옆 건물처럼 멋있게 건물을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사실 저희 유튜브에 강남에 오셔가지고 어디에 자취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댓글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처음 자취한 곳이 바로 이 학동역 10번 출구 북쪽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시태 지하에 살았었는데요. 네, 굉장히 또 추억. 근데 여기가 그때 좋았던 이유가 강남에서 접근성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딜 가기에는 어딜 가도 강남에서 제일 접근성이 좋은 동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동역을 선택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보면 여기 학동집, 남미부동산 있는 학동집 건물인데, 여기 이제 같이 저랑 야구를 하는 형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에요. 네, 그래서 1층에 학동집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도우모가 들어가 있는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신축을 해서 여기 이렇게 멋있게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제 오피스고, 밑에는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가 있고, 또 저기 보면 세븐일레븐 들어가 있는 건물 있죠? 저 세븐일레븐 들어가 있는 건물이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인 전지현 씨가 갖고 있다가 매각을 했고, 그걸 매입한 분이 윤재균 감독, 국제시장에 그분이 매입을 해서 직접 저기 사무실도 쓰고 계십니다. 오늘 좀 저희가 봐야 될 건물이 하나 있어서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 거리가 예전에는 루이비통 사옥도 있고 굉장히 좀 독특한 거리였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거리에 저희가 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건물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알파카에서 이제 매입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보러 왔는데요. 사실 여기 이제 건물 매입부터 90%의 임대를 맞춘 그런 역할까지 모두 해놓은 우리 추민재 팀장님을 모시고, 또 요즘에 그 공실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 본인이 임대를 잘 맞춘 방법, 네네.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알파카 추민재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5월에 매입을 도와드렸고요. 원래 전체 공실이었잖아요. 원래 전체 공실이었고 기존에는 광고회사 사옥이었어요. 네. 근데 그 사옥이 이전이 결정되면서 이제 매각이 나왔었고 그 공실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고객분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저는 일단 이 건물에 임대를 맞출 좀 자신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임대까지 좀 책임져 드리겠다 해서 지금도 이제 나머지 10%를 향해서 네. 계속 도와드리고 있는 건물입니다. 1년 동안 90% 사실 맞추기 정말 힘들잖아요. 일단 좀 장점이 많은 건물이라 일단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층 다 이제 3m 후반대 층고를 가지고 있고 통유리로 전면이 돼 있다 보니까 개방감이 아주 좋아요. 학동역 10번 출구에서도 170m 거리인데다가 BH 엔터나 안테나 사옥 같이 좀 이런 대형 엔터들도 많고 이쪽을 왜 선호하시는가 저도 생각을 좀 해봤더니 너무 시끄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한적한 주택가도 아닌 게 좀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도로 넓은 것도 좋았죠? 예, 또 이렇게 이면에 12m 도로가 흔치 않은데 일단 접하고 있는 도로가 넓어서 훨씬 좀 탁 트인 느낌도 있고요. 네. 무엇보다 주차가 굉장히 편합니다. 자주식 주차로 전체 다 소화하는 건물이 많지 않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주식으로 워낙 편리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입주사들이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접근성과 주차 네. 뭐 편의성이다 보니까 좀 잘 맞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리고 본인이 이걸 또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던 이유가 있었나요? 근데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는 시장가보다 매매 금액이 훨씬 좀 높아서 그때 당시도 빌딩 매매 시장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네. 매각이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저희가 마지막까지도 치열하게 협상을 해서 계약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입가 자체를 좀 유리하게 들어갔다 보니까 좀 수익률 개선이나 뭐 이렇게 짜는 거에 있어서 좀 유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원래 오피스 임대차를 좀 오랫동안 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건 확실히 내가 맞출 수 있겠다 이런 좀 자신감이 있었던 건물입니다. 또 파트가 다 다양하다 보니까 임대를 하는 분도 있고 매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확실히 추민재 팀장님께서는 원래 임대차 계약을 오래 하셨고 또 그쪽에 노하우가 워낙 강하게 있다 보니까 사실 이 건물 보고 아 이건 임대가 잘 들어올 것 같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파악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지금 시장에서도 일반 임대 시세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수준으로도 맞춰졌거든요. 네, 엄청난데요? 다 모두가 원하는 건데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험들도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사실 건물이 원래 더 높은 금액이 나와 있던 거를 가격 조절을 되게 잘해서 138억에 매입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 시세나 호가 자체가 거의 180억 정도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네. 이 같은 도로 라인에도 이제 평당 1억 5,600의 사례가 있고 네. 더 깊은 이면에 도로 사정이 더 안 좋은데도 1억 6천 이렇게 팔렸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재밌는 일화가 하나 생각나는데 이 건물을 매입해드리고 네. 사실 여기 보이시는 1층이 원래 기존 사옥의 구내식당이었어요. 근데 그 구내식당에서 뭐 주방 가전이나 집기, 뭐 인테리어 그냥 그대로 두고 나가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매수 고객하고 직접 그 철거를 진행했었던 철거했어요? 네,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요? 되게 더웠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아, 네, 작년 5월달이니까 더웠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감동을 받으셨고 네, 그리고 좀 더 돈독하게 지금까지 네.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거래하고 이렇게 고객하고 친하게 지내고 또 이렇게 내일처럼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는 게 참 대단한 건데 정말 잘 성장하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저도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요즘 그 건물주들한테 굉장히 솔루션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의 건물들을 본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해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또 내가 뭔가 개발을 하시거나 또 건물을 매입을 할 때는 그런 걸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제 학동역 와가지고 재밌는 소식들을 전달해드렸는데 다음에도 또 재밌는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날 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안녕.